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동시에 훨씬 더 무자비한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도덕이나 양심 혹은 고상한 철학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키는 연료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을 얻느냐 혹은 무엇을 잃느냐 하는 그 단순하고 원초적인 계산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너무 차가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인정머리 없는 노인네의 헛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가운 게 아니라 그저 중력처럼 거부할 수 없는 물리학적 사실일 뿐입니다. 인센티브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판 위에서 왜 자신이 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처럼 움직이다가 끝날 겁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꿰뚫어 본다면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을 탓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탐욕스러워서 저런 짓을 했다거나 저 사람은 게을러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90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기업을 겪어본 바로는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인센티브가 평범한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 사장인데 직원들이 일을 대충 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직원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설계한 보상 체계가 그들에게 대충 일하는 게 더 이득이 되도록 혹은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득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 확률이 99%입니다. 오래전 페덱스라는 회사가 겪었던 일이 아주 좋은 예가 되겠군요. 그 회사는 밤마다 수많은 화물을 비행기에 싣고 분류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배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 싸움이었죠. 그런데 화물을 옮기는 직원들이 자꾸 늑장을 부리는 겁니다. 밤새 비행기는 서 있고 물건은 쌓여만 갔죠. 배송 지연은 회사의 신뢰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경영진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직원들에게 호소도 해보고 해고하겠다고 위협도 해보고 감시하는 감독관을 더 붙여보기도 했죠. 하지만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게을러서였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시간당 급여, 즉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늦게 일할수록, 시간을 오래 끌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왜 빨리 움직이겠습니까? 빨리 일하면 몸만 힘들고 월급은 줄어드는데 말이죠. 그건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일입니다. 경영진이 마침내 깨닫고 임금 체계를 바꿨습니다. 시간당 급여가 아니라 그날 할당된 화물을 다 처리하면 언제든 집에 가도 좋고 돈은 똑같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처리 못하던 일들이 순식간에 끝났죠. 직원들은 전보다 훨씬 일찍 퇴근했고 회사는 배송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가 변하자 행동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을 뿐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보다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이 호주로 죄수들을 이송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선장들에게 죄수 한 명당 얼마씩 돈을 주고 이송을 맡겼습니다. 배에 태울 때 머릿수를 세서 돈을 줬죠. 그러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장들이 죄수들의 위생이나 식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돈은 이미 받았거나 탑승 기준으로
책정되니까요. 호주에 도착할 때쯤이면 죄수의 30, 40%가 병들어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나왔습니다. 인도주의자들과 종교계가 들고 일어나 선장들을 비난하고 도덕교육을 강화하라고 외쳤지만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건 도덕심이 아니라 인센티브의 변경이었습니다. 정부는 규칙을 딱 하나 바꿨습니다. 죄수가 배에 탈 때가 아니라 호주에 살아서 도착했을 때 돈을 지급한다. 그러자 즉시 사망률은 거의 0%로 떨어졌습니다. 선장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죄수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죄수의 목숨이 곧 자신의 돈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인센티브의 힘입니다.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제도 변경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원리는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금융상품을 상담받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창구 직원이 여러분에게 특정 펀드나 보험을 추천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마치 당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살갑게 굴죠. 그 직원은 그 상품이 정말로 여러분의 노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을까요? 물론 개 중에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 직원이 그 상품을 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사에서 그 상품을 팔았을 때 가장 높은 수수료를 주거나 이번 달 인사 고가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직원이 사기꾼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월급과 승진이 걸려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순진한 사람들은 전문가가 추천했으니 좋을 거라고 맹신합니다. 그건 마치 이발사에게 내가 지금 이발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발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머리카락이 자라서가 아니라 그게 그가 먹고 사는 방식이니까요. 옛날에 제록스라는 복사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는 성능이 더 좋고 비싼 신제품 복사기가 있었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구형 모델이 있었죠. 경영진은 당연히 신제품을 많이 팔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업사원들은 고객들에게 구형 모델을 더 많이 팔았습니다. 고객에게 신제품이 왜 안 좋은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경영진은 영업사원들의 자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구형 모델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구형 모델을 팔았을 때 영업사원에게 떨어지는 인센티브 비율을 높게 책정해 놨던 겁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신제품을 팔면 칭찬은 받을지 몰라도 구형을 팔면 당장 아이들 학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를 위해 신제품을 팔라고 강요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그들은 모두 고도로 훈련된 지식인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생활인입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가 배운 해결책이 수술이고 그가 돈을 버는 방식이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보다는 지루한 재판을 권할 확률이 높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수임료가 늘어나니까요. 그들이 악마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센티브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교묘해서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는 일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죠.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는 의사는 정말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수술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그래야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센티브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채워지는 방식과 내 이익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상충하는지를 따져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인센티브의 왜곡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몇 군데 보입니다. 부동산과 교육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목을 매는 현상을 두고 비이성적인 투기라고 비난하거나 탐욕스럽다고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노동소득보다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빨랐고 아파트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부의 증식 수단이라는 보상을 시스템이 끊임없이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시스템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낫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지능이 낮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원 뺑뺑이 돌리는 부모들을 탓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보상 구조를 봐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간판이 평생의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성벽처럼 공고한데 도덕 교과서 같은 소리로 경쟁하지 말고 아이의 행복을 찾으라고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부모들은 내 아이가 시스템의 낙오자가 되었을 때 겪을 고통이 지금 공부하는 고통보다 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념까지 개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먹고 사는 방식과 반대되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담배 회사의 중역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보고도 진심으로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뻔뻔한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직업, 자신의 수입,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이 모두 부정당하기 때문에 뇌가 강력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서 가짜 논리를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통계가 잘못됐다, 다른 요인도 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10중 8구 그 믿음 뒤에는 밥그릇이 혹은 자존심이라는 형태의 심리적 인센티브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밥그릇이 걸린 신념은 어떤 천재적인 논리로도 깰 수 없습니다. 기업 경영이나 투자의 세계에서도 인센티브를 이해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고객의 돈을 불려주는 것보다 펀드의 덩치를 키워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것에 더 큰 인센티브를 느낍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운용자산 규모가 크면 그들이 가져가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복잡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잦은 매매를 유도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없으니까요. 투자의 대가들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조언해도 금융권 사람들은 절대 그 말을 고객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밥줄을 끊는 소리니까요. 여러분이 투자에 실패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의 수수료를 위해 설계된 게임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으로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은 설거지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나쁜 인센티브는 심지어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현금 등록기가 발명되기 전을 생각해 봅시다. 상점 점원들은
주인의 감시가 소홀하면 슬쩍 돈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 점원들이 태생적으로 도둑놈이라서가 아닙니다. 훔치기 너무 쉽고 걸릴 확률은 낮았기 때문입니다. 즉 도둑질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았던 것이죠. 현금 등록기가 발명되고 모든 거래가 기록되자 도둑질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훔치기 쉬운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죄악이다. 직원을 믿는다는 핑계로 허술한 시스템을 두는 것은 사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유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인센티브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타인의 조언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닌 그 사람의 인센티브를 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얻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 이익 구조가 투명하지 않거나 나와 상충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공짜 조언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면 설교하지 말고 보상 체계를 바꾸세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공부를 했을 때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낫습니다.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훈화 말씀을 늘어놓는 것보다 회사의 성장이 곧 직원의 부로 직결되는 스톡 옵션이나 성과급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으세요. 좋은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을 성실하게 만들지만 나쁜 시스템은 성인군자도 도둑놈으로 만듭니다. 셋째, 역 인센티브, 즉 코브라 효과를 조심하세요. 인도의 식민지 시절 영국 정부가 코브라를 줄이겠다고 코브라 가죽을 가져오면 돈을 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잡는 게 아니라 집에서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나중에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보상을 없애자 사람들은 키우던 코브라를 다 풀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코브라가 더 많아졌습니다. 당신이 어떤 보상을 줄 때 상대방이 그 보상을 얻기 위해 시스템을 악용할 방법은 없는지, 내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2차, 3차 결과까지 내다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데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믿는 가치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눈앞의 보상에 길들여진 조건 반사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과 인정, 칭찬이라는 보상에 약합니다. 그래서 종종 엉뚱한 절벽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죠. 가령 승진이라는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가족과의 시간, 건강,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가 되지 말고 미끼 뒤에 숨겨진 낚싯바늘을 볼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있습니다. 설득하고 싶다면 이익에 호소하고 이성이 아닌 욕망을 건드려라.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누군가 내 욕망을 건드리며 이익을 제한할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땀 흘리지 않고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인센티브,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어하는 그 조급한 욕망을 정확히 조준합니다. 보상이 너무 커 보이면은 일단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진부해 보이지만
진리인 이유는 누군가가 공짜 점심을 줄 때는 반드시 메뉴판에 없는 숨겨진 청구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의 위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소련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의 이념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나 옆에서 노는 사람이 있나? 똑같은 배급을 받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덕심에만 호소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부패하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반면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은 번영합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의지력을 탓하지 마세요. 의지력은 배터리 같은 소모품입니다. 쓰면 닳아 없어집니다. 의지력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환경과 보상을 재설계하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즐거움이 따라오도록 만들고,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즉각적인 고통이나 손해가 따르도록 스스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좋아하는 신문을 읽지 않겠다거나 점심을 먹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할머니의 규칙이라고도 부르죠. 디저트를 먹고 싶으면 먼저 시금치를 먹어라. 아주 유치해 보이지만 이것만큼 강력하고 실전적인 심리학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인센티브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투명하게 보입니다. 누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세상이 왜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지 모든 게 설명되죠. 이 통찰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오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 욕망과 보상의 사슬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찾는 해답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말이죠.